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가영입니다. 오늘은 가슴을 울리는 한 사연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외로움에 빠진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산악회에서 만난 남자와의 충격적인 하룻밤이 가져온 놀라운 반전. 이 사연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다시 찾은 진정한 연결에 대한 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서울의 한적한 동네. 매일 아침 청계산의 등산로를 오르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 김동철 씨.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며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살아왔지만 퇴직 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쓸쓸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 이수진 씨는 늘 TV 앞에 앉아 있었죠. 말없이 밥상을 차리고 말없이 식사를 하고 말없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부부. 어느새 대화는 사라지고 서로의 존재는 익숙하지만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다녀왔습니다. 응. 현관에서 오가는 짧은 대화. 그마저도 오늘따라 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산에 오르며 웃음꽃을 피웠던 부부였지만 언제부터인가 각자의 삶에 묻혀 서로를 잊고 살았습니다. 동철 씨는 승진과 일에 몰두했고 수진 씨도 교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죠.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계산 정상에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동철 씨는 문득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한숨처럼 내뱉은 말이 산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 저기요, 뚜껑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고개를 돌리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생수병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연.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이 동철 씨의 마음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주며 손이 스치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매일 이 시간에 산에 오시나 봐요. 저도 요즘 자주 오는데 자주 뵙네요. 네,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혼자 다닙니다. 그 말에 미연은 살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제 이름은 미연이에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인사로 시작된 만남이 점차 익숙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미연은 김밥을 챙겨와 동철 씨에게 함께 먹자고 제안했죠. 정상에 나란히 앉아 소박한 김밥을 나누며 동철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의 대화가 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미연의 부드러운 말투와 다정한 눈빛은 그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는 듯 했습니다. 동철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교사였습니다. 교장으로 퇴직했죠. 와, 존경스럽네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동철 씨는 미연을 만나는 날이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집에서는 늘 혼자 아침을 해결했던 그에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순간은 특별했습니다. 내일도 산에 오실 건가요? 네, 매일 옵니다. 내일도 뵐 수 있겠네요. 그 말에 동철 씨의 가슴은 설렜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연의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TV 소리와 아내의 무심한 모습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철 씨는 미연의 소개로 산악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건강을 챙기려고 산악회에 들어갔다고 짧게 말했지만 수진 씨는 별 관심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산악회는 동철 씨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미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와 여성스러운 몸짓은 동철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주말 산행을 마치고 산악회 회원들과 막걸리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에 기분이 들떴고 하나둘 자리를 떠난 뒤 미연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동철 씨, 많이 취하셨네요. 괜찮으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미연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눈을 떴을 때 낯선 모텔방, 베이지색 커튼, 작은 TV,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미연. 어젯밤 정말 최고였어요, 동철 씨. 미연은 속옷 차림으로 부드럽게 웃으며 동철 씨의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당황한 동철 씨에게 미연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동철 씨가 너무 취해서 제가 모셔다 드리려 했는데 동철 씨가 먼저 저를 안았어요. 기억이 흐릿한 가운데 미연의 손길이 다시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어요. 그녀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고 이성은 무너졌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렀던 욕망이 폭발하며 동철 씨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와 따뜻한 온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낮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외박한 적 없던 그였기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어떻게 가야 할지 걱정 마세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미연은 그렇게 말하며 그의 뺨에 키스를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철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동창 친구 장례식이 있어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수진 씨는 더 묻지 않고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죄책감이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철 씨는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미연과의 뜨거웠던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체온,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열정.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교장으로 쌓아온 명예, 학부모와 제자들의 존경, 그리고 30년을 함께한 아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욕망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는 수진 씨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필요한 거 없어? 평소와 달리 말을 걸어봤지만 수진 씨는 담담히 답할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지. 결국 동철 씨는 산악회 활동을 줄이고 미연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철 씨, 이렇게 나를 가지고 논 거예요?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였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미연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영상 보여드릴까요? 아내분이나 지인들에게 보내면 어떨까요? 첨부된 동영상을 열어본 순간 동철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몰래 촬영된 영상 속 그의 모습은 낯설고 부끄러웠습니다. 3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영상 다 지울게요. 협박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동철 씨는 요구대로 돈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며 악몽 같은 기억이 조금씩 옅어질 무렵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철 씨, 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무시했지만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 지난번 영상 아직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이번에는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전 동료, 심지어 제자들의 번호까지 500만 원만 보내주시면 더 이상 연락 안 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이 퍼질까 두려웠던 동철 씨는 결국 또 돈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었지만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수척해진 자신을 보며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수진 씨가 드물게 걱정을 표했지만 동철 씨는 거짓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괜찮아.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그래.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쓴 거예요? 2달 동안 1,0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갔네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 씨는 통장 정리를 하다 거액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 옛 직장 동료가 급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더듬으며 거짓말을 했지만 수진 씨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형사로 일하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세요. 아들의 진지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동철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연과의 만남, 그날 밤의 일, 그리고 협박까지. 이야기를 마친 후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민수는 냉정히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입니다. 요즘 노년층을 노리는 사기가 많아요. 아버지는 교장으로 퇴직하시고 지역에서 명망 있는 분이시니까 완벽한 표적이었던 거예요. 아들의 말에 동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감정이 거짓이었다니. 민수는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며 설명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은 한번 돈을 받으면 계속 요구해요. 끝이 없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평생 쌓은 명예가 무너지는 걸 봐야 할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사계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게요. 며칠 후 민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은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일당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협박했고 경찰의 함정 수사로 검거되었습니다. 미연이 사용한 전화번호로 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체포되었고 제출된 증거물에는 동철 씨의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영상은 모두 삭제될 거고 아버지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될 겁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깊은 자괴감이 동철 씨를 감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돌아간 후 동철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수진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말없이 TV를 끄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놀란 동철 씨를 보며 수진 씨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산에서 만나는 걸 봤어요. 어느 날 당신이 산에서 내려올 때 뒤따라갔거든요. 당신이 그 여자를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 당신은 날 그렇게 본 적 없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수진 씨는 일어나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혹시 당신이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할까봐 몰래 모아둔 돈이에요. 통장을 펼치자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어도 항상 당신 편이었어요. 그 말에 동철 씨는 수진 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내의 온기가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이후 동철 씨와 수진 씨의 일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손 이렇게 따뜻했었네. 수진 씨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최근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아 단풍이 물든 나무 잎을 바라보며 동철 씨는 문득 말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당신이 외로웠을 텐데.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당신에게 소홀했으니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단풍잎 하나가 그들 앞에 떨어졌습니다. 수진 씨가 그것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인생이 참 이상해요. 이런 나이에야 서로를 진정으로 알게 되다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위기를 겪고 나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철 씨는 수진 씨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수진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요. 간단한 두 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위기는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몰랐던 함께함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요. 당신이 요리를? 수진 씨의 놀란 표정에 동철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간단한 요리지만 기대해요.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하는 길,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듯하지만 가장 빛나는 순간, 그들은 이제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서로를 향한 진심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땠나요? 외로움 속에서 흔들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묵묵히 지켜준 아내의 사랑. 이 사연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사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